39쪽에 이거 저번에 푼 거 아닌가? 아 그때 다시 듣기 했는데 소리가 안 나가지고 어서와. 네, 우리 그 39쪽에 12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쪽에 12번은 전체 집합 U에 요거를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 135799고요. 그 다음에 A 집합에 137이 들어가 있고 요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요거는 얘들아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쵸?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잖아. 요걸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요걸 요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럼 그게 5가 되는 거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이 완전 바깥에 5라는 원소는 밖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137은 A 집합의 원소니까 요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요 안에 어서와. 137은 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앞에 앉아. 앞으로 땡겨. 윤서 앞으로 와. 하영이, 서윤이 다 앞으로 오세요. 자, 요 자리에 여기에 들어갈 원소가 누군지는 그럼 명확하죠.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9가 있어야 되지. 9가 맞니 하윤아? 그쵸, 여기에 9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불확실한 건 뭐냐면 이 137이라는 이제 세 개의 원소가 A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냐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37이 전부 다 여기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3 하나는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1하고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B라는 집합은 9라는 원소는 100% 포함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5라는 원소는 절대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과 3과 7이라는 이 세 개의 원소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B 집합이 갖고 가는 거고 여기 들어가면 B가 안 갖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1, 3, 7이라는 이 세 개의 원소에 대해서 B 집합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2의 세제곱 해가지고 8개라고 계산을 하는 거지. 그치?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느낌으로 1, 3, 7 요거 3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9는 무조건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B집합이 될 수 있는 건 8개입니다. 지금 우리 38쪽, 39쪽에 질문 받고 있어요. 혹시 38, 39에서 숙제하면서 어려웠던 문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서윤이 다 풀었어? 모르는 거 없었어? 그러니까 뭐 풀다 막힌 건 없었어? 그래. 윤수 앞에 앉으라니까. 여기 어디 셋째 줄 안으로 들어와. 어디 앉을 거야? 8번이요. 8번. 자, 8번.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집합의 연산식을 바라볼 때 요렇게 생긴 애하고 요렇게 생긴 애하고 교집합을 했는데 다시 x가 나왔죠.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는 항상 그 두 개의 집합을, 얘네 둘이 연산을 했는데 다시 둘 중에 하나가 다시 나왔잖아. 그러면 큰 놈 작은 놈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포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와 얘 사이에. 교집합을 해서 x가 나왔다는 건 얘가 큰 놈일까 작은 놈일까 어쩌라. 교집합하면 느낌이 요만큼 아니에요? 네네. 그치? 합집합하면 느낌이 이만큼이잖아. 네. 교집합하면 요만큼이고. 제가 더 작은 거. 교집합해서 나온 애가 작은 놈이고 합집합해서 나온 애가 큰 놈이에요. 그럼 지금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이니까 다시 말하면 x라는 집합이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보면 바로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변화는 시켜줘야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식은죽 먹기죠. A 합집합 B 구해가지고 그거의 부분집합 구하는 거니까 윤서야, A 합집합 B는 뭘까 지금? A가 이거고 B가 이거니까 1, 2, 3, 5, 7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의 부분집합이에요, X가. 그럼 몇 개지, 윤서야? 그치? 원소 5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2의 5제곱 해가지고 32개가 되겠죠? 2의 5제곱 x는 32개다. 됐어, 오철아? 자, 또 38, 39에서 물어보고 싶은 문제 있나요? 14번 14번 자, 39쪽에 14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요거하고 항상 같은 집합은 그랬습니다. 복잡하게 생겼는데 얘를 요런 복잡한 식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요.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찾아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식이 복잡한 상태니까 벤다이어그램을 바로 그리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조금 식 상태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얘부터 바꿀까 요거를 서윤아, 우리는 요 부분을 뭐라고 바꿀 수가 있지? 차집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A 교집합 B, 그치? 여기 B에 여집합이 있었으니까 여기다 다시 여집합을 붙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 거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는 요거 전체에 요 밖에 있던 여집합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영아, 이렇게 밖에 있던 여집합을 우리는 안에다 뿌려줄 수 있지? 이 뿌려주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아이, 드시 있잖아, 드시. 헐. 언제 맞출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야? 밖에 있던 여집합을 안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뿌려주면, 이렇게 각각 뿌려주면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된다? 뒤집힌다. 그치? 지금 교집합이었으니까 합집합으로 이렇게 뒤집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현아, 지금 두 개의 덩어리가 보이는데 두 덩어리에 똑같이 요게 보이거든요. 요게 보이지? 마치 우리가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를 만났을 때 얘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얘를 어떻게 하지? 이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뒤로 빼주고 자, 괄호 앞에다 치는 거야. 그럼 준영아, 이 안에다가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BC가 뭐야? A의 여집합, 그치? A의 여집합, 요렇게, 그치? 요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럼 그렇게 바꿨을 때 요 부분 있잖아. A 교집합, A의 여집합. 강혁아, 이거 딱 보니까 얘는 뭐야? 공집합이야, 그치? 공집합이야. 얘가 공집합이고요. 그럼 결국은 공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랑 합집합 시키라는 얘긴데 공집합과 누군가를 합집합 시켰다? 그럼 그냥 뭐예요? 이거지. B의 여집합이지, 그치? 네, 그러므로 그냥 벤다이어그램까지 동원할 필요 없이 쭉 정리해보니까 2번이 나오네요. 그쵸? 자, 39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으면은 4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40쪽에 그 첫 번째에 있는 문제 있잖아. 요거 한번 풀어봐. 15번 한번 풀어보세요. 15번. 자, 여러분들이 앞에 14번 문제는요. 뭐 드모르간 법칙 써주고 분배 법칙 써주고 하면은 정리가 따닥따닥 됐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 배웠던 연산 법칙만 가지고 정리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 좌변을 연산 법칙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면 A 합집합하고 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요 A 차집합 B를 요거를 준영아 뭘로 바꿀 수 있다? A 차집합 B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치?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밖에 있는 요 여집합을 하영아 안으로 뿌릴게.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그럼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던 얘는 어떻게 돼요? 합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뒤에 붙어 있는 B의 여집합, 아니 교집합 B 요것을 요 괄호 안에 있는 애들한테 요렇게 뿌리겠습니다. 뿌리면 태연아, 앞에 있는 괄호는 뭐가 될까요? 너 만약에 A 더하기 B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B를 해. 이렇게 하면은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요 교집합 B가 여기 붙었어. 여기다 뭐라 써야 돼?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고 해야지. 그리고 그 뒤에다 뭐라 쓸까 이제? 여기서 B를 이렇게 뿌려주면 여기 가운데 있던 요 더하기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은 A 여집합 합집합 B였잖아. 여기 가운데 있던 요 합집합이 요 중간 합집합으로 가는 거죠. 요 중간에 합집합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써야 돼? 지금 얘를 얘네 둘한테 뿌려주는 중이잖아. 얘를 처음에 얘한테 분배해가지고 얘를 썼죠. 그러면 뒤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배운 거긴 한데 이거 분배 법칙은 옛날부터 쓰던 거잖아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B 곱하기 B 이렇게 쓰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는 B한테 B를 교집합 시키는 거 아니야. 뭐라고 써야 돼? 진짜 모르겠어요. 저번 거 안 들었어요. 죄송해요. 너 내가 뭐라 그랬어? 결석했는데 안 듣고 오면 민폐라고 했지? 네. 너 지금 몇 명한테 민폐 끼치는 거야? 진짜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윤호 앞으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해줬습니다. 근데 해주고 보니까 서윤아 얘는 뭐니 그냥? 얘는 그냥 B죠. 그죠? B 교집합 B는 B죠. 이걸 통째로 그냥 B로 바꿔요. 이렇게. 자, 요렇게 B로 바꿔주면은 그러면 요 상태가 됐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선생님 분배 법칙 했는데도 아까 전에 이 모양이나 뭐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미가 조금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전에 이 위에 줄에서는 여기 앞에는 합집합이고 뒤에는 교집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도 합집합이고 여기도 합집합이 됐죠. 서로 같은 집합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뭐가 좀 자유로워지냐면 여기 이 중괄호 있잖아. 이 중괄호. 아까 위에 줄에서는 이 중괄호를 없앨 수가 없어요. 앞에는 합집합, 뒤에는 교집합이니까. 근데 둘 다 똑같이 합집합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중괄호를 없애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같은 연산이라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되기 때문에 괄호 없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요 상황까지 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뭐 이거를 다시 분배 법칙하거나 이렇게 바꾸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요걸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하기 편하게 요거를 현준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A 그치 B 차집합 A로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렇게 해놓고 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볼게요. A 합집합, B 차집합 A 그리고 B 이렇게 돼 있어. 세 개를 합집합 시키는 거예요. 세 개를 합집합 시키는 건데 어차피 요 놈은 B 안에 어떻게 될까? 그지? 얘네 둘은 서로 포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이죠. 맞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집합 시키면 그냥 뭐가 돼? 그냥 B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A 합집합 B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A 합집합 B 이렇게. 이게 지금 좌변을 다 정리한 거거든요. 좌변을 다 정리해가지고 A 합집합 B가 됐는데 근데 그거가 B랑 똑같대요. 그지? 얘가 B랑 똑같아. 자 이런 식으로 A와 B를 연산했는데 다시 B가 나왔어요. 이러면은 얘네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작은 놈 큰 놈. 그죠? 작은 놈 큰 놈의 관계가 만들어졌다. 근데 합집합을 해서 B가 나왔어. 그럼 B가 어떤 놈? 큰 놈. B가 큰 놈. 그래서 A가 작은 놈, B가 큰 놈이 되겠고 다시 말하면 A가 B에 포함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답은 1번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식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복잡하잖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아까 전에 이 상태에서 그냥 해볼까? 자, 얘를 있잖아. 우리가 조금 머리를 쓰면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봐봐.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잘 보면 지금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요런 느낌이거든요. 자리를 좀 바꿔서 쓸게요. B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요런 느낌이죠. 근데 얘가 요 놈의 교집합에다가 요 놈의 여집합을 한 거잖아. 이 모양은 마치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런 모양이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 게 가능하냐면 B에서 A 차집합 B를 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B에서 A 차집합 B를 뺀 거다. 근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B는 여기고요. B는 여기고 A 차집합 B는 여기잖아요.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뺀다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빠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이 분홍색에서 초록색을 빼는 건데 초록색이랑 분홍색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홍에서 초록을 빼도 이 B라는 집합 자체가 변할까 안 변할까?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서로소라고요. 얘하고 얘는 서로소예요. 서로소인 애들끼리 차집합 해봤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B예요. B. B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 친 부분이 그냥 B예요. 그러면 A 합집합 B가 B라고 요식이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 분배 법칙이나 뭐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보는 것도 풀이 방법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그 벤 다이어그램도 동원을 해보고 그지? 그 다음에 요식을 바라볼 때 요거를 통째로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봐야지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답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도 한번 볼게요. 18번. 18번은 지금 집합 3개가 묶여 있거든요. 집합 3개가 엉켜있는 그림인데 요 집합 3개가 엉켜있는 그림에서 요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한번 생각할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어떤 부분일까 잘 판단해서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18번 해봅시다. 네, 답은 5번이에요. 5번. 5번인데 여러분들이 요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냐. 자, 여기서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B 차집합 A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잘 안 되면 우리가 요 부분을 이렇게 통째로 요거 C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요거를 통째로 뭐 이렇게 X라는 집합으로 잠깐 치환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B 차집합 X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차집합을 서윤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B 교집합 X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X가 요 네모 박스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전체를 B 교집합, 자, A 합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되죠? 그죠? 요 빨간색 X를 요걸 다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근데 바꿔치기 하고 보니까 여기 지금 여집합 바깥에 또 여집합이 붙었네. 그지? 이렇게 여집합이 두 개가 중복되면 어떻게 돼버려? 사라져 버립니다.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여집합을 날려버리면 요런 모양이 되죠. 요렇게 됩니다. 맞죠? 요 모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B하고 A 합집합 C의 교집합을 찾는 거죠. 뭐 여기서 분배 법칙을 한다고 해서 크게 편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요 상태 그대로 놓고서 여기서 자, 그걸 찾아볼게요. 지금 요렇게 세 개의 원을 A, B, C라고 놓으면은 A, B, C라고 놓으면은 B라는 집합은 여기잖아요. 요렇게 돼가지고 요만큼이 B잖아요. 요게 B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C. A 합집합 C면은 뭐냐면 A 합집합 C면은 요렇게 A랑 C를 합친 거니까 요렇게잖아요. 요렇게. 요 부분이 A 합집합 C잖아요. 그지? 자, 그럼 요렇게 두 가지를 칠을 해놓고 이 두 색칠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 그치? 교집합이니까. 분홍색과 연두색이 겹치는 부분이 이 문제의 답인 거잖아. 그럼 지금 그림에 딱 보이죠? 겹치는 부분 어딘가 보이죠? 여기가 겹쳤네. 여기가. 요렇게가 겹쳤잖아. 요렇게가.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답인 거고 요거를 나타내는 게 몇 번이야? 5번이죠. 5번.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풀면서 느끼겠지만 연산 법칙하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적절히 잘 같이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답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쪽으로 넘어가서 41쪽은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요 21번에서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이거 많이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우선 요 공식 먼저 한번 떠올려 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 중에 요거 있었죠, 요거? 요거 있었지? 이거 민영아 뭐였지? 아, 넌 아직 안 배웠구나. 준영이. 자, 요거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준영아? 플러스 B 마이너스 N이 뭐야? 교집합 B. 이렇게, 그치? 맞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줘야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요런 내용 배웠었잖아요. 그죠? 요거랑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근데 여기에서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체 집합이 원소가 30개가 있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 A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 집합은 원소가 14개가 들어가 있고요. B 집합은 원소가 2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 되려면은 여기 교집합 있잖아. 여기에 적어도 몇 개의 원소는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 여기 몇 개는 들어가야 된다. 몇 개 들어가야 될까? 6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 6개가 꼭 들어가야 될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가 30개니까 30개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겹치는 부분이 6개보다 더 적으면 얘랑 얘를 더해가지고
요거를 뺐을 때 그게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그 합집합이 30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벤 다이어그램이 되려면은 여기 교집합 요 부분 안에 적어도 6개의 원소는 꼭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6개가 들어갔을 때 그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히 14랑 22랑 더해서 6을 빼는 거니까 딱 30개가 맞춰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이라는 숫자는 교집합에 들어간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이에요? 방금 우리 뭐라 그랬지? 최소한 몇 개는 들어가야 돼? 최소한 6개는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 6개가 뭐야 바로?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교집합의 최소값. 얘가 6개예요. 근데 오히려 최대값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6개인 건 알겠는데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나? 이걸 이제 헷갈려 한단 말이죠. 최대값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거든. 최대값을 구할 때는 또 약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칠판 이렇게 지우개를 지우듯이 다시 싹 정리를 하고 A 집합과 B 집합 두 개만 바라보세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우리는 A, B의 교집합이 최대한 많아지게 하고 싶어요. 교집합이라는 건 겹치는 부분이잖아. 겹치는 부분을 많아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두 집합을 계속 더 많이 겹치도록 이렇게 밀어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최대한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최대한 밀어 넣으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A 집합과 B 집합을 최대한 많이 겹치게 너네들이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야 돼 하면서 두 집합을 눌러가지고 밀어가지고 겹치게 만들어.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엔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지금 A 집합이 더 작죠. 원소가 더 적죠. B 집합 원소가 많죠. 그러면 결국 밀어넣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B 안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집합이 가장 많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교집합이 가장 적은 순간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집합이 가장 적은 순간을 그린 거고 교집합이 가장 많은 순간은 집합을 밀어넣고 해가지고 결국은 B라는 집합 안에 요 원소 22개짜리 집합 안에 A 집합이 쏙 들어가 버린 상황 있지. 요렇게 된 상황. 요 상황이 가장 교집합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거 자체가 다 뭐인 거야? 이게 다 교집합인 거지. 그쵸? 그래서 이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봐야 돼? 14개라고 봐야지. A의 원소 자체들이 다 교집합의 원소가 돼버리는.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14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얼마? 20입니다. 20. 요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쉰다가 자, 우리 24번 보겠습니다. 41쪽에 24번. 24번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요 A가 18, B가 21일 때 B차 집합 A가 14. 이게 너무 쉬워. A 집합 이렇게 있고 B 집합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요거를 바라볼 때 요쪽 영역이랑 그 다음에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세 개로 따로 바라보면 좋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그 B 차집합 A가 14개라 그랬잖아.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B 차집합 A가 빨간색이요? 네, 여기죠 여기. 여기에 원소가 몇 개 들어있다? 여기에 14개의 원소가 들어있다. 근데 B라는 집합 전체는 원소가 몇 개였어? B는 21개였잖아. 그치? 그럼 그 얘기는 이 연두색 부분의 원소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 원소가 7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7개가. 그리고 여기에 원소가 7개가 들어갔다면 빨간 부분의 원소도 결정된 거죠. A 집합 전체가 18개였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11개를 넣어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정확한 원소의 개수가 딱 보이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얘를 찾으라 그랬는데 얘는 또 뭐랑 같은 거지? 차집합 A 차집합 B랑 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면은 몇 개겠어요? 11개죠. 11개. 이렇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잘 이용해 주시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27번 볼게요. 27번. 자, 27번은
그 지난 시간에도 풀어봤던 그 원소의 개수의 활용 문제인데, 자, A 영화를 본 학생이 17이에요. 그럼 NA가 17이죠. 그 다음에 B 영화를 본 학생은 16이에요. NB는 16이에요. 자, 근데 여기를 잘 읽어야 돼. A 영화와 B 영화를 모두 본 학생이 7명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잘 읽으라 그러는 거야. 그렇지. 모두 봤다. A도 보고 B도 봤다. 이거는 그리고잖아. 그리고는 무슨 연산이죠?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A도 보고 B도 본 거 아니야.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애들만 얘기하는 거니까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라는 거야? 7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려볼까?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는데, A집합은 총 17명이고요. B집합은 총 16명인데 교집합이 몇 명이야 지금? 여기 7명이야. 여기 7명. 그럼 당연히 이쪽은 몇 명이야? 10명이에요. 이쪽은 9명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 A 영화와 B 영화 중 한 개만 본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요쪽에 있는 애들하고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애들을 지금 세라는 거잖아, 그치? 가운데 빼고. 그러면은 10명, 9명 합쳐서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 만약 요 지원인의 반 학생이 총 30명이야. 지원인의 반 학생이 총 30명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30명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 두 영화를 모두 보지 않은, 영화를 한 편도 안 본 학생이 몇 명이냐? 그럼 몇 명일까? 그죠? 4명이 되겠죠. 왜?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총 몇 명이야? 26명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이 30명 중에 나머지 4명이 바깥쪽에 배치되는 거고, 그 4명은 영화를 하나도 보지 않은 애들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애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합집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시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넘어가서 42, 43쪽 중에서도 몇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좀 볼게요. 43쪽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갑자기 이상한 기호가 나왔죠? 동글동글이 나왔습니다. 동글동글. 자, 근데 이 동글동글이라는 연산은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거를 보면서 얘네들을 확인해 봐라 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조금 정리할 수 있을까? 이 상태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법칙 하면? 그치? 요 합집합 A 여집합을 여기다가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줘 볼게요. 그러면 태연이 잘 봐. A한테 일단 얘가 붙어. 그래서 A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던 교집합 얘가 요 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B한테도 얘가 붙어. 그래서 B 합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민영아, 이게 한마디로 뭐죠? 아, 이거 모르면 슬픈데. 얘는 전체 집합이죠. 윤서 오케이? A와 A 빼고 나머지를 합쳤으니까 그럼 전체 집합이지. 얘가 전체 집합입니다. 얘가 전체 집합인데 전체 집합이랑 요놈이랑 교집합을 했어요. 정연아, 전체 집합이랑 어떤 집합을 교집합을 시켰어요. 그럼 결국 뭘까? 그죠? 요놈.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집합이랑 A라는 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뭐예요? 그냥 A가 되는 것처럼, 그죠? 여기서도 요 부분 자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합집합, A의 여집합 요것만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A 동글동글 B, 걔가 바로 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부터 보면은 A 동글동글 U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대로 이거 좀 헷갈리니까 순서 바꿔놓을게. A의 여집합의 합집합 B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의 여집합, 합집합 뒤에 거죠. 그럼 여기서도 앞에 거의 여집합, 합집합 뒤에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것은요 A의 여집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집합,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을 시켰잖아요. 무조건 뭐가 돼? 무조건 전체 집합이 돼야죠. 그죠? 전체 집합이라는 친구는 누구랑 만나도 큰 놈이 되잖아요. 누구랑 만나도 전체 집합이 큰 놈이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놈 큰 놈이 되고 합집합하면은 그러면 큰 놈이 나와야 되니까 얘 맞죠? 맞고 2번 전체 집합 동글동글 A인데요. 얘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 합집합 A입니다. 그러면 윤서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곧 뭘까? 공집합이죠. 그러면 공집합, 합집합 A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A 자신이죠. 그럼 얘가 옳지 않네. 이거 옳지 않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연산을 좀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씩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비슷할 거예요. 3번까지만 확인해볼게요. 3번 A 동글동글 공집합이다. 이건 준영아 무슨 뜻? A의 여집합, 합집합, 공집합 이런 뜻이지. 근데 공집합이랑 다른 누군가를 합집합하면은 공집합이 의미가 있나? 그냥 뭐가 될까 얘는?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구나. 네. 나머지도 확인해보면 다 맞을 거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옆에 11번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옆에 11번 문제 요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11번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문제를 쉽게 푼 사람들은 다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서 풀었어요. 그죠? 이렇게 전체 집합 놓고 전체 집합의 원소가 42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A 집합 이렇게 있는데 A 집합은 26개고요. B 집합은 원소가 19개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가장 먼저 어디에 원소를 쓰는 게 좋냐면 요걸 먼저 쓰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나머지 A의 원소나 B의 원소는 A가 지금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B도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단 말이야. 우리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몇 개가 있다. 여기에 원소가 7개가 있다. 이게 제일 확실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7개가 있다는 걸 먼저 써요. 그럼 이걸 쓰면 하영아 여기에는 몇 개가 있다는 얘기? (12) 개가 있다는 얘기. 자, 여기에 12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옆에 여기에는 몇 개가 있다는 얘기? 그렇지. 14개가 있다까지 쭉쭉쭉 우리가 개수를 정확히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쓴 것들을 다 더해보면 이게 몇 개예요? 33개죠. 그 33개가 바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3개란 얘기거든. 그러면 전체 집합 42개 중에 33개 빼고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바깥 테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깥 테두리에 원소가 몇 개? 9개. 자, 이렇게 되면 완성됐죠. 이거 보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NA의 여집합. 자, 이거는 윤서야 몇 개라고 하는 게 맞을까? 몇 개? 그치? A에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이니까. A에 안 들어가 있으면 여기 7개랑 여기 9개죠. 16개지, 16개. 맞죠? 그 다음에 서윤아, 요거는 몇 개가 맞아요? 12개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태연이, 요거는 몇 개가 맞아요? 어? 33개요. 네, 33개죠. 33개. 여기 써놨죠? 33개. 그 다음에 준영이 4번은 뭐가 맞아요?
그치, 14개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틀렸어. 그럼 5번이 맞는 건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어딜까요? 한눈에 딱 안 보이면은 색칠을 해봐요. B의 여집합이면 어디냐면 B를 뺀 나머지 부분이잖아. 그럼 B의 여집합이면은 B의 바깥 부분이니까 여기 전부가 B의 여집합인 거죠. 이렇게 이게 다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은 그 B의 여집합에다가 A를 합집합 시켰죠. 근데 생각해보면 A가 지금 어느 부분인지 보이잖아. 자, 여기다가 내가 A를 합집합 시켰다. A는 그러면은 요렇게잖아. 요렇게. 요게 A 아니야? 이게 A 아니야? 그지? 이게 근데 빨강과 초록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게 아니죠. 합집합을 찾는 거니까 빨강이든 초록이든 아무튼 한 번이라도 색칠되어 있으면 다 포함하는 거잖아. 그럼 어디만 빼고 다야? 여기 요 7개만 빼고 나머지 다를 말하는 거죠. 맞니? 그지? 요 빨강과 초록의 합집합이니까요. 그래서 7개 빼고 다 하니까 몇 개라고 해야 돼? 35개라고 해야죠. 그죠? 전체 42개 중에 7개 빼고 다. 그래서 답은 5번만 맞다. 벤 다이어그램을 잘 활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여기 44쪽에서는 17번을 한번 볼게요. 17번. 자, 오랜만에 조건 제시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A집합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B집합은 요거예요. 자, 이거를 하영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꿀 수 있겠니? 여기서의 K 값들은 어떤 애들이야? K 값들? 자,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K 값들이 어떤 애들이냐 물어보면 요걸 보고 얘기해야지. K는 A의 원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K는 다시 말하면 어떤 값이야? 그치? 요렇게 5개의 값이 K가 될 수 있죠. 그런데 B라는 집합의 원소는 K들이 아니고 누구들이 원소야? X들이 원소야. 그치? 그런데 X는 어떻게 만들 수 있대? X는 2K-1을 하면 만들 수 있대.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은 내가 B라는 집합의 원소를 찾고 싶으면 여기 K 자리에다가 요 5개의 값들을 차례대로 넣는 거죠. 넣어 가지고 나오는 X 값들이 B의 원소들인 거죠. 자, 하나씩 해봐. K 자리에 -1 넣었어. X 얼마야? -3이죠. 0 넣었어. 1 넣었어. 2 넣었어. 3 넣었어. 맞아요. 이게 B집합입니다. 그치? 일단 B집합을 정확히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자, 그럼 A, B가 정의가 됐는데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 교집합 X는 X다. 어떤 두 개의 집합을 교집합 시켰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다시 나왔죠. 이럴 때 무슨 관계가 있다? 그지? 큰 놈 작은 놈의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교집합해서 나온 애가 어떤 놈이야? 작은 놈이야. 그럼 X가 작은 놈이고 B가 큰 놈이죠. 다시 말하면 X가 B에 포함이 됐어요. 이런 뜻이죠. 그죠? X가 작은 놈, B가 큰 놈이니까. 자, 두 번째 것도 보니까 B차 집합 A하고 X를 합집합했는데 X가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도 큰 놈, 작은 놈이야. 근데 이번에는 합집합을 해가지고 X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X가 큰 놈이죠. 맞죠? X가 큰 놈, B차 집합 A가 작은 놈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X가 B차 집합 A를 포함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야. 그치? 자, 요거고요.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소로 한번 써볼게요. 자, B라는 집합은 방금 하영이가 찾은 거 요거 그대로 쓰면 되고, 태연아 그럼 B 차집합 A 요게 B고 요게 A죠? B 차집합 A는 뭘까?
마이너스 3 하고 5 이렇게 두 개만 비차집합 A죠?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요거 계산하면 끝입니다. 자, 윤호야.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은 원래 몇 개 있죠? 그죠? 2의 5제곱해서 32개가 있지. 근데 그 중에 마이너스 3하고 5를 꼭 포함하는 애들만 지금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몇 개라고 해야 돼? 8개라고 해야죠. 그쵸? 여기 요 기호가 빠졌네. 자, x는 요 놈의 부분 집합 중에 마3이랑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니까 마3이랑 5를 잠깐 빼놓고 나머지 3개 가지고 부분 집합 구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2의 3제곱해서 8개가 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명제에서 오늘 그 명제란 어떤 거다라는 얘기, 명제랑 조건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수업을 마칠게요. 자, 46, 47 두 장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명제라고 하는 것은 명제 여기 설명에 뭐라고 돼 있어? 참, 그러니까 맞는 말인지 거짓, 틀린 말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자, 이 명제의 뜻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뭘까? 명확하게. 명확하다는 게 핵심이야. 우리 전에 집합 배울 때도요. 집합이 뭐였니? 그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그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모임이 집합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 명제라는 것도 그래요. 명제란 어떤 문장이나 식인데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명제입니다. 예를 들면 김민영은 잘생겼다. 명제니 아니니?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일단 잘생겼다라는 말은 네.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명확해요. 이거는 명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건 무조건 명제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김민영은 남자다. 여자일 수 있나요? 여자일 수도 있나요? 뭐 확인한 사람 없나? 자,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만 봤어요. 자, 김민영은 남자다. 이건 어때요? 명확하죠. 그리고 명확하게 맞는 말이니까 이거는 명제 중에서도 어떤 명제야? 참인 명제, 참인 명제. 근데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혼동하는 게 뭐냐면 김민영은 여자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X표 쳐놓는 애들 있거든요. 자, 생각해봐. 김민영은 여자다는 명확하게 틀린 문장이죠. 거짓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김민영은 여자다도 명제는 명제야. 명제는 명제인데 어떤 명제야? 거짓인 명제입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거짓인 명제를 갖다 놓으면은 이거는 명제가 아니야 라고 X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틀린 문장 그것도 명제다. 그지? 거짓인 명제다. 그래서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 이렇게 요것만 잘 기억하면은 명제가 뭔지 판단하는 거는 쉽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정의가 존재합니다. 정의. 정의가 뭐야? 어떤 단어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있잖아. 사전 딱 펼쳐보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나오잖아. 그게 정의입니다. 네이버에다가 정삼각형 이렇게 딱 쳐보면 정삼각형이라는 말의 뜻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예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게 정삼각형의 정의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문장이 바로 정의이고요. 증명이란 뭐냐면 증명, 정의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증명이란 말 딱 들으면 알잖아. 이게 맞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죠. 그죠? 수학에서도 많이 쓰고. 그래서 증명이란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요. 정리는 일단 정리라고 하면 일단 참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
참인 명제인데 참인 명제가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건 아니고 참인 명제 중에서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기본이 되는 것이나 혹은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참인 명제 중에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쓸모가 있는 것. 그게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정리가 뭐가 있죠? 중학교 때 배운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게 맞다는 건 증명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삼각비도 구하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어디 길이도 구하고 뭐 그거 가지고 부피도 구하고 막 건널비도 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참인 명제인데 여기저기 쓸모가 많아. 그런 걸 우리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우리 9번 한번 볼게요. 9번. 자, 9번.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일단 이거는 명제는 명제고요. 참인 명제일까요? 거짓인 명제일까요? 그치? 순환소수가 어떤 거지? 뭐 0.3땡 뭐 이딴 게 순환소수잖아. 이 순환소수들은 전부 다 뭘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분수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9분의 3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유리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9번은 참인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 자, 근데 10번 태연아, 10번은 참인 명제인가요? 거짓인 명제인가요? 거짓이요. 우리 이렇게 계산하면 큰일 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산이지. 이거 제대로 계산하면 뭐지 태연아 그럼? 맞아요. 루트 2에다가 2루트 2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3루트 2라고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은 명확하게 틀린 식이니까 이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에는 13번부터 정의와 정리로 구분하시오 그랬는데, 자, 13번을 읽어보면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뭘 설명한 거야? 그지? 요 평행사변형이라는 말의 뜻을 얘기한 거죠? 이건 뭐라고 불러? 정의. 정의. 자, 그 다음에 14번.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이 등분한다. 이게 마름모의 뜻인가? 그건 아니지. 마름모의 뜻은 뭐니 얘들아? 아니, 마름모의 뜻은 딱 깔끔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게 마름모의 뜻이에요.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다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죠? 마름모의 뜻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름모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마름모의 뜻은 아니죠. 이런 건 다 뭐라고 봐? 정리라고 보는 거죠. 정리. 참인 명제 중에 우리가 활용할 만한 것. 자, 15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이것도 당연히 뜻은 아니니까. 삼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설명한 거니까 이것도 정리라고 보셔야 되겠고. 자, 16번. 집합은 이거다. 이게 뭐야? 정의가 되는 거죠. 집합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한 거니까. 자, 이렇게 정의와 정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쪽으로 가면 47쪽에는 이제 조건이 나와요. 조건. 조건이란 뭐냐면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 예를 들면 x는 자연수다.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x자리에 만약에 x자리에 3이 들어가면 이게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x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x자리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조건.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 되려면 x에는 어떤 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1, 2, 3, 4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요 집합 있잖아.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런 집합을 뭐라고 한대? 진리집합이라고 한대요. 진리집합.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거 이런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진리집합.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한 3개만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전체 집합을 한정을 해줬죠, 지금. 여기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2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6번. 26번은 무슨 식이 나왔어? 2차 부등식이 나왔죠. 그럼 결국 이 2차 부등식의 해들이 그게 진리집합이 되겠죠. 그죠? 이 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x값들이 진리집합의 원소인데, 근데 이 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이 이 부등식의 해니까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이 부등식 어떻게 풀죠? 이항을 하나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인수분해 해가지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러분,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면은 무슨 값이었더라? 양 끝값이었고요. 양 끝값. 반대로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면 무슨 값? 사이 값이었습니다. 그치? 그러면 지금의 경우는 무슨 값이야? 양 끝값. 양 끝값. 얼마와 얼마의 양 끝? 2랑 마이너스 2의 양 끝.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정확해? x는 마이너스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이 부등식을 풀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범위가 전부 다 진리집합이냐? 지금은 전체 집합이 딱 이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요 중에 골라야죠. 여기 있는 요 1, 2, 3, 4, 5, 6 중에 요 범위에 들어가는 애들만 진리집합이지. 그럼 누굴까? 2, 3, 4, 5, 6. 그치. 2, 3, 4, 5, 6 요렇게 5개가 진리집합이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밑에는 자연수 전체 집합이죠. 자연수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입니다. 그 중에 자 30번 봐봐. 자, 이것도 기억하죠?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 우리가 간단히 풀 수 있었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저거 반대쪽에도 마이너스. 그죠? 이거 이렇게 절대값 얼마가 5보다 작아요. 그러면 뭐와 뭐 사이로 들어가?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얘가. 그래가지고 요렇게 됐었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렇게. 자,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할까요? 세 군데다 다 어떻게? 2를 다 빼버려. 얘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7이 되고, 가운데는 x만 남고 오른쪽은 3이 되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전체 집합이 뭐였죠? 자연수 전체였어. 자연수 전체. 자연수 전체 중에서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진리집합이지. 그럼 누구야? 1,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31번. 31번도 2차 부등식이니까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해야 돼요. 2, 5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x-2, x-5가 0보다 작아. 이게 무슨 값이야? 사이값. 0보다 작으면 사이값. 그럼 x는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아? 2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그리고 자연수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뭘까요? 3, 4가 됩니다. 3,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숙제는 47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강 시작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 아까 32쪽까지 도장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은 나한테 보여주고 도장 받고 가시면 됩니다.